미국인이 인도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한국 개 한 마리가 현지 개들을 완전히 제압한 사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렉 메카시입니다. 미국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저는 지난해 회사 프로젝트로 인도 벵갈루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답게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프리미엄 단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도 생활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거리를 활보하는 수많은 개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주민들이 기르는 개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인디언 페리아독이라는 현지 토착견들이었습니다. 갈색이나 검은색 털의 중간 정도 크기의 이 개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아침,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마리의 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개는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얀 털에 곧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가 특징적이었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품격을 지닌 귀족처럼 느껴졌달까요? 다른 개들이 무리를 지어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개의 주인이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개와 함께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둘 사이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개는 줄에 매여 있지 않았음에도 주인의 왼쪽에서 정확히 보조를 맞춰 걸었고 주인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평소 개를 좋아하는 편이라 다양한 견종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군견이나 경찰견도 이 정도의 절제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이 개는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며 관찰해본 결과 이 개의 특별함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개들이 이 개 앞을 지나갈 때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터줏대감 격인 큰 페리아독들도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얀 개는 다른 개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으르렁거리는 법도 없이 그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그 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 개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개는 다른 개들과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현지 개들이 이 개 앞에서는 유난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진돗개와 직접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기르는 페리아독 5마리가 단지 중앙 분수대 근처에 모여 있었는데 평소보다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개는 바하두르라고 불리는 녀석이었습니다. 검은 털의 근육질 몸매의 이 개는 아파트 단지에서 페리아독들의 우두머리 격이었습니다. 바하두르는 다른 개들과 함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진우 씨와 그의 진돗개 천둥이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둥이는 여전히 주인 옆에서 의연한 걸음을 걷고 있었지만 페리아독들의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하두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른 개들을 뒤로 한 채 천둥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전의 신호였습니다. 개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서열을 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천둥이는 바하두르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바하두르는 천둥이의 이런 반응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페리아독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바하두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둥이는 분명 용맹해 보였지만 상대는 5마리나 되는 현지 개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바하두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개였습니다. 한진우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천둥이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소와 똑같이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주인의 태도가 천둥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두 개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바하두르는 더욱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주변의 페리아독들도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천둥이는 바하두르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바하두르와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개들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화적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하두르는 이를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천둥이에게 다가가며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페리아독들도 바하두르의 기세에 힘입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둥이의 변화된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이제 정말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하두르 역시 천둥이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변의 페리아독들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이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바하두르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공격의 전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길을 꺾는 특별한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하두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천둥이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고 바하두르가 으르렁거리면 천둥이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반응에 바하두르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몇 분간의 신경전 끝에 바하두르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천둥이를 향해 몸을 날렸는데 천둥이는 마치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몸을 비켰습니다. 바하두르는 허공을 물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페리아독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일제히 천둥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이는 5마리의 개들 사이를 마치 바람처럼 빠져나가며 그들의 공격을 모두 피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둥이가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면서도 정작 상대방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페리아독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바하두르는 계속된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하두르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다가 분수대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바하두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개들이 당황했습니다. 다른 페리아독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아파트 주민들도 급히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바하두르에게 다가간 것은 다름 아닌 천둥이었습니다. 천둥이는 다친 바하두르 곁에 조용히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를 보호하듯 바하두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개들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한진우 씨가 다가와 상황을 파악한 후 바하두르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하두르가 천둥이의 보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다른 페리아독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천둥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품격을 보여준 천둥이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바하두르의 주인이 와서 개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에도 천둥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바하두르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저는 진돗개라는 개가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하두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페리아독들은 천둥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주민들도 한진우 씨와 천둥이에게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천둥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 개가 보여준 특별한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진우 씨를 만나게 되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진우 씨는 생각보다 친절하고 개방적인 분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셨고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나온 개로 수백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천년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천둥이의 개인적인 일화들이었습니다. 한진우 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천둥이는 한국에서도 특별한 개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여준 충성심과 지능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천둥이가 2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진우 씨의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셨는데 천둥이가 밤새도록 수색에 참여해서 결국 어머니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둥이가 어머니를 찾은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옆에 누워 있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머니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력과 배려심을 보인 것이 불과 2살 때의 일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진우 씨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천둥이가 3살 때 집 근처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천둥이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들을 깨워서 대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혼자 집에 남겨진 고양이까지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며칠 전 바하두르와의 사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천둥이에게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고 심지어 다친 상대를 보호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진우 씨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이며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평생 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우 영리해서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용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진돗개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진돗개는 주인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둥이가 평소 산책할 때 줄 없이도 주인과 완벽한 보조를 맞추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한진우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천둥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의 DNA 속에는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품격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 이런 진돗개의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진우 씨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새벽 아파트 단지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경보인 줄 알았는데 곧 방송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진행되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방향상 아파트 단지 쪽으로 유독가스가 퍼질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비상시 운행 중단되어 계단으로만 대피해야 했고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7층에 살고 있어서 비교적 빨리 대피할 수 있었는데 1층 로비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주민들도 많은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각 층을 확인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자신의 7살 아들 라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잠들어 있던 아이를 깨우려 했는데 침대에 없었고 집 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유독 가스가 언제 이쪽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제시의 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대피할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화학물질 누출 현장 대응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진우 씨와 천둥이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한진우 씨는 천둥이를 라제시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천둥이는 라제시 어머니의 옷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특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가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특정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진우 씨는 천둥이의 이런 행동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천둥이는 아파트 로비에서 시작해서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대피 과정에서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쪽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지하까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둥이는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차장 끝쪽 보일러실 근처에서 라제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비상벨 소리에 놀라서 숨었다가 길을 잃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실 근처 파이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 화학 냄새 같은 것이 살짝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출된 화학물질이 지하 배관을 통해 이곳까지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천둥이는 갑자기 더욱 긴장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제시를 발견한 순간 안도감도 잠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근처에서 나는 화학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고 천둥이는 평소와 다른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씨는 즉시 라제시를 안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낯선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대피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둥이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라제시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의 손을 살살 하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 앞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제시는 천둥이를 보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동물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법인데 라제시도 천둥이가 자신을 도우러 온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는 아이가 진정되자 등을 돌려 업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진우 씨가 라제시를 천둥이 등에 태우자 천둥이는 아이의 무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대로였지만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가스가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도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자극적인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는 이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주 출입구 대신 반대편에 있는 비상 출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람 방향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천둥이의 뛰어난 후각이 안전한 경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비상 출구로 향하는 동안 천둥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라제시는 천둥이의 등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대기하고 있던 라제시의 어머니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천둥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제시도 천둥이의 목을 껴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둥이가 라제시를 구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른 페리아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다쳤던 바하두르도 있었습니다. 바하두르는 다리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둥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천둥이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개들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리더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페리아독들도 하나씩 천둥이 앞에서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천둥이에게 도전했던 개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를 리더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천둥이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정신을 직접 목격한 후의 변화였습니다. 천둥이는 이런 페리아독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으스대거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바하두르의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제시 구조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천둥이를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한진우 씨 가족에 대한 시선도 크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디언 페리아독들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바하두르를 비롯한 페리아독들은 이제 천둥이를 자연스럽게 리더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천둥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을 직접 목격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개들 사이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예전에는 페리아독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때로는 다른 개들을 괴롭히거나 영역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이가 이들의 리더가 된 후로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둥이는 리더가 되었지만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개들을 이끌었습니다. 산책 시간이 되면 페리아독들이 자연스럽게 천둥이 주변에 모였고 천둥이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바하두르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공격적이고 거칠었던 바하두르가 천둥이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처럼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예전에는 개들 때문에 소음이나 위생 문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오히려 개들의 질서 잡힌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천둥이의 영향력이 단순히 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 사회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둥이가 보여준 리더십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희생정신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진우 씨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런 리더십이 진돗개 특유의 기질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충성심만 강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천둥이를 통해 다른 개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페리아독들이 천둥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좋은 리더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이런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천둥이의 라제시 구조 활동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고 한진우 씨 가족을 모범 주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천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라제시를 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하두르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품격,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온 모든 행동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둥이라는 한 마리의 개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품격을 중시하는 문화가 개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천둥이와 한진우 씨 가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둥이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단순한 개의 본능이 아니라 수백 년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의 문화적 DNA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희귀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과 가치관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천둥이를 통해 본 진정한 리더십은 제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리더십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개들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질서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둥이를 중심으로 한 개들의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하두르는 이제 천둥이의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굴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하두르 역시 천둥이로부터 배운 리더십을 다른 개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제시와 그의 가족은 지금도 천둥이를 특별히 아끼고 있습니다. 라제시는 천둥이를 자신의 영웅으로 여기며 천둥이를 닮은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둥이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진우 씨와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의리와 정의로움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천둥이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런 한국인의 정신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훌륭한 정신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개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천둥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둥이는 물리적으로도 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강함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천둥이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모든 개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족임을 진돗개 천둥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둥이와 한진우 씨,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천둥이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과 한국 정신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미국인이 인도에서 목격한 한국 진돗개의 위대한 리더십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